네, 안녕하세요. 이브리 알릴레오 97회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금요일인데요. 어, 특별하지 않으면 네, 주중에 많이 녹음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네,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네, 공공기관의 과제를 네, 제안서를 쓰는 것 때문에 좀 바빠가고요. 네, 네, 그동안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수요일 정도에 제출했고요. 네, 경제검차가 있어서 발표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약간 긴장되기도 하는데 또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데이터의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 벡터였고요. 두 번째 팩터, 요 세 번째가 행렬, 영어로는 보통 매트릭스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예,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매트릭스라고 발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역겹지만 예, 여기에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 그래서 요 행렬이라는 부분은 또 매우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예, 실전에서 본다면 이 행렬 갖고 뭐 직접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예, 분석하는 그 알고리즘 그 뒷면에는 많은 부분들이 행렬을 통해서 계산되고 머신러닝, 딥러닝, 뭐 이미지, 네, 그다음에 뭐 텍스트, 네, 음성 뭐 이런 것들 본다면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행렬로 변환되고 그 행렬의 연산을 통해서 그 미지수가 있는데 그런 미지수들을 예, 알아내는데 아주 매우 뛰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 행렬은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예, 저희는 이 행렬에 대해서 아주 깊게 들어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고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예,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만 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행렬의 부분에서 이제 행렬의 개념이 무엇인지 또 그다음에 이제 행렬은 이 어에서는 어떻게 만드는지 그다음에 이제 행렬의 속성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행렬에서 말하는 인덱스는 또 어떤 의미고 행렬의 슬라이스는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행렬과 행렬 간의 연산이 가능한데 예, 그런 연산은 어떻게 하는지 예,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고요. 이번 97회에서는 개념 만들기 예, 속성 정도만 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걸 네. 네. 행렬에 대한 개념을 보면 행렬, 말에서 나오는 것처럼 행과 이 열로 예,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열로가 더 좋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지금 요 화살표 방향이 이게 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행, 2행, 3행, 3개 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열이죠, 열. 그래서 1열, 여기가 2열, 여기가 세 번째 열, 3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과 열로 이렇게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2차원 구조라고 합니다. 2디멘전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 행렬은 예, 벡터, 팩터처럼 예, 하나의 데이터 유형만 같습니다. 유형이라는 거는 이 안에 있는 값이죠. 여기 지금 1, 2, 3 이런 값들이 있는데 이런 값들은 유형이 저희는 크게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numeric, character, logical, complex. 이 중에서 세 가지가 많이 쓰이죠. numeric, character, logical 이런 부분들이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 올 수 있는 값은 이제 numeric이면 numeric, 그다음에 character면 character, 그다음에 logical이면 logical 하나의 데이터 유형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렬의 뭐 덧셈, 뺄셈, 행렬의 곱셈, 그다음에 역행렬 이런 부분, 이런 부분 할 때 연산이 있거든요. 그런 연산에 이런 데이터가 많이 쓰이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행렬 구조로 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렬하고 차이점 부분이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행렬을 만드는 방법에는 세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rbind라는 건 뭐냐면 이 벡터, 요 벡터를 미리 만들고요. 요 rbind라는 함수 안에다가 해당되는 벡터를 넣어주면 이 rbind는 이 r이라는 게 로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얼은 예, 로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벡터를 행의 기준으로 예, 묶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v1이라는 벡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v2라는 벡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벡터를 만들면 하나의 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띠죠. v1, v2 각각 따로따로 있는 두 개의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를 rbind라는 함수에다가 이렇게 v1, v2 이렇게 넣어주면 이 최종적인 결과는 이 v1을 행으로 넣어주는 거가 되겠죠. v2도 또 다른 행에다 넣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는 방식 이런 부분이 all bind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C bind인데요. C bind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C는 느낌에서 오는 것처럼 열을 의미하는 칼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 bind 안에 이 벡터를 여러 개 두면 이 벡터를 열 기준으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V1 하나의 열, V2 또 다른 하나의 열이 각각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이 열에다 넣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묶어주는 방식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M2는 C bind라는 함수 안에다가 V1, V2를 넣어줘서 요 M2라는 요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세 번째는 요 매트릭스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매트릭스에는 벡터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nrow 행의 개수를 의미하는 아규먼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행의 개수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ncar 열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by row가 있는데 이 by row는 두 가지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false와 true가 되고요. 만약에 by row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여기다 지정하지 않으면 디폴트라는 게 있죠. 디폴트. 그래서 false가 디폴트가 됩니다. 그래서 by row에다가 false와 true를 넣어주는 거에 따라서 이 안에 들어가는 이 값의 순서라고 할까요?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디폴트인 false를 넣어주면 네. 그러면 이걸 보면 이거는 벡터를 만들 때 했죠. 그래서 이건 1, 2, 3, 4 이렇게 해서 9까지 9개의 숫자를 갖는 하나의 벡터가 만들어지고요. 이 9개의 숫자를 이제 n로 행이 3개죠. 이렇게 행이 3개, 그 다음에 ncar, 3, 이것도 3이죠. 그래서 얘는 보통 3행 3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3 곱하기 3. 그래서 읽을 때는 3 요 곱하기라고 하지 않고 by 3 by 3 matrix라고 보통 발음하죠. 그래서 이 by로에다가 false를 넣어주면 이 숫자가 들어갈 때 열을 먼저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얼은 디폴트가 행보다는 열을 더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이 첫 번째 열을 채우고 이 첫 번째 열을 다 채우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을 채우고 두 번째 열을 채우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열을 채우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by로 equal false를 넣어줬을 때의 결과고요. 네, 이번엔 이 by로에다가 true를 넣어줬을 때입니다. true를 넣어줬으면 이번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행이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데이터가 들어갈 때 순서가. 그래서 첫 번째 행에 있는 여기 이 칸에다가 값들을 채우고요. 첫 번째 칸이 다 채워지면 이제 두 번째 행을 채우고요. 두 번째 행이 채워지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행이 채워지는 방식으로 이 값을 넣는 거. 이게 by로 true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여기 아규먼트가 있는데, 예, 그게 뭐냐면 딥네임즈입니다. 여기에다 표현 못했는데 이거 이제 겹치는 것 때문에 제가 하지 못했는데요. 딥네임즈는 이따도 설명할 건데, 딥네임즈는 행의 이름과 열의 이름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먼저는 요만큼이 되겠죠. 요 먼저 리스트라는 함수가 있는데, 요 리스트도 나중에 저희가 배울 겁니다. 그래 먼저 들어온 게 뭐가 되냐면 행의 이름이 되고요. 요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뭐가 되냐면 요 행렬의 열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름을 설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걸 실행하면 여기 앞에 요 각각의 행 앞에 있는 게 뭐가 되냐면 이게 행의 이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열 위에 있는 부분들이 바로 열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행렬에 뭐 이거는 뭐 특별한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필요하시면 이렇게 행의 이름, 열의 이름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행렬의 속성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이 씁니다. 많이 꼭 행렬만 쓰는 게 아니라 2차원 구조에서 이런 부분이 작동하니까 이 부분들도 중요하게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의 개수를 의미하는 n노라는 함수가 있고요. 요 안에다가 메이트릭스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n칼은 열의 개수가 되겠고요. 로우 네임즈는 요 행의 이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칼 네임즈는 여기가 되겠죠. 열의 이름이 되겠고요. 딤이라는 건 차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차원이라는 거 아까도 그 행렬의 개념을 설명할 때 행과 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차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벡터와 팩터는 하나의 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원이 되죠. 그래서 이 딤이라는 걸 했을 때 두 개의 숫자가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게 행의 개수, 뒤에가 열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딤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최종적인 아웃풋이 숫자가 두 개가 나오면 아 이거는 2차원이구나 2차원이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숫자 하나가 나오면 1차원이구나 숫자가 3개가 나오면 3차원이구나 라고 하면 되겠고요. 요 차원의 이름은 아까 보신 것처럼 요 행의 이름과 열의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요 dim 네임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length element라는 거는 여기가 이제 행렬 입장에서는 요 각각의 값이 elemen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엘리먼트의 개수가 몇 개가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거는 length입니다. length. 그래서 이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직접 해본다 한다면 아까 그 n 로우를 쓴다면 여기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세 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요 행의 개수는 3이 되고요. 열의 개수는 하나, 둘, 셋. 그래서 열의 개수도 3이 되고요. 행의 이름은 요거죠. all1, all2, all3.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요. 열의 이름은 여기죠. C1부터 C3까지가 1, 2 오는 거고요. 차원은 앞에가 요 앞에 두 개의 숫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행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열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 파이썬에 보면 쉐이프, 이 데이터의 쉐이프가 있는데 그 쉐이프 해주는 게 여기서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머신러닝과 딥러닝도 볼 때 이제 차원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뭐 텐서 이런 부분에서 몇 차원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인식되어 있는지 이제 이런 거 할 때도 되게 중요한데 이 파이썬은 쉐이프라고 하고요. 이 얼에서는 dim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원의 이름을 해주면 첫 번째 나오는 게 행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요게 열의 이름이 되겠고요. 그리고 엘리먼트 개수는 아까 말씀드렸죠. 요 안에 있는 값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9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를 저희가 어를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세 번째로
데이터 중에서 세 번째 행렬이 되겠고요. 이거를 영어로 매트릭스라고 발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렬의 개념. 행렬의 개념을 다뤄본다면 행과 행, 로죠. 열, 칼럼이 되겠죠. 구성되어 있음.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2차원 구조라고 하고요. 그다음 여기도 뭐냐면 하나의 데이터 유형만 가지죠. 행렬은 물론 그 뉴메릭 캐릭터 라직을 다 올 수 있지만 행렬 안에 뉴메릭 숫자로 되어 있어야지 연산이 가능합니다. 뭐 글자로 되는 것 간에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계산이 안 되니까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령이라고 네, 행열입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행렬 만들기죠. 행렬 만들기.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R bind 벡터 1, 벡터 2, 뭐 이런 식으로 카마 해서 하는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Alt Shift 방향키 아래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이고요. 여기는 C 바인드가 되겠습니다. C 바인드. 그다음에 세 번째가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벡터가 오고요. 여기는 nrow equal. 그리고 여기 아규먼트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n 칼이 먼저 와도 되고요. nrow가 뒤에 와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데 전 습관상 행열 이렇게 해서 nrow 그다음에 ncar 네, 그다음에 by row equal이고요. 또 하나는 dim names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거는 데이라고요. 이거는 nrow, ncar, byrow, dim names 이건 아규먼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V1 생성해보면 Alt-1 콜론 3 컨트롤 엔터 해주면 V1이라는 벡터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V2 Alt-4 콜론 6 컨트롤 엔터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제가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그건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M1인데 아까 소개할 때는 소문자를 했는데 보통 행렬의 이름은 대문자로 많이 씁니다. 대문자로. 수학에서 표현할 때는 항상 대문자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저도 대문자를 해보겠습니다. Alt all bind V1, V2가 되겠고요. 컨트롤 엔터 하고요. 이제 M1 컨트롤 엔터 해주면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벡터였고요. 이게 또 하나의 벡터였는데 아까도 보신 것처럼 벡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행이 아니라 열 방향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그런데 이 첫 번째 벡터를 첫 번째 행에 넣고 두 번째 벡터를 두 번째 행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이 두 개고 열이 세 개. 그래서 2 by 3 매트릭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잠깐 써주면 아직 모르실 수 있어서 이거는 벡터, 얘도 벡터가 되는 거고요. 얘는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2 by 3가 되고요. 자, 이번엔 M2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C 바인드가 되겠고요. V1, V2 컨트롤 엔터 하고 이번엔 M2 저희가 똑같은 벡터를 사용했지만 모양은 달라지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V1이 첫 번째 열에 들어왔고요. 이제 V2는 두 번째 열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얘도 매트릭스가 되는데 여기는 3 by 2 매트릭스가 되는 거고 여기는 2 by 3 매트릭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M1과 M2는 완전히 다른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3를 보여드리겠습니다. M3 이렇게 하고요. 매트릭스 1 콜론 9 n row equal 3 n car equal 3 그 다음에 by row equal 이거 안 해보겠습니다.
예, 컨트롤 엔터 하고요. 이제 M3 이렇게 해보면 예, 요 열부터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얼은 행보다는 열이 우선이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두 줄 블럭 잡고 Alt Shift 방향키 아래, Alt 방향키 아래 이렇게 하고요. 이번엔 이걸 M4, 여기 M4 여기다가 그다음에 카마 by row equal false. 이건 여기를 안 해뒀잖아요. by로 이거 안 해줬죠. 그럼 디폴트라는 거죠. 디폴트는 얘입니다. 그래서 M3나 M4는 같습니다. 컨트롤 엔터 엔터. 네, 보시는 것처럼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줄 블럭 잡고 Alt Shift 방향키 아래, Alt 방향키 아래. 이제 M5를 해보겠습니다. M5. 그 다음에 여기를 true로 바꿔보는 거죠. 컨트롤 엔터, 컨트롤 엔터 해주면 이번엔 달라졌죠. 값이. 이렇게 됐습니다. 행부터 같죠. 그래서 이것도 본다면 이것도 매트릭스가 되는데 3 by 3 매트릭스가 되겠고요. 여기도 매트릭스고요. 여기도 3 by 3 매트릭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매트릭스고 3 by 3 매트릭스입니다. 그렇지만 M3와 M5, M4와 M5는 다른 행렬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 한 줄 알고 아까 파워포인트 설명을 끝냈는데요.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n row equal 3, 그 다음에 n car equal 3 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미리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행의 개수가 3개, 그 다음에 열의 개수 3개, 그러니까 여기 엘리먼트가 9개가 존재하죠. 그런데 데이터, 벡터가 가지는 값은 4개의 값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4개의 값은 이것도 보면 1, 2, 3, 4라는 값이잖아요. 그럼 이걸 채웁니다. 그래서 열이 우선이니까 1, 2, 3, 그 다음에 채웠고요. 그 다음에 4로 채운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 채울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벡터에서 배운 것처럼 리사이클링 룰이 일어납니다. 리사이클링 룰이 일어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시 1로 채워주고 2로 채워주고 3, 4로 채워주고 또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1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벡터에서 배운 것처럼 매트릭스에서도 리사이클링 룰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벡터라이제이션, 네, 폼은 같은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효과가 나는 부분. 네, 그래서 벡터라이제이션도 네, 같이 일어나고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행렬의 연산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어를 가지고 한번 해보면요. 자, 이제 M 이것도 이만큼 두 줄 카피하겠습니다. Alt Shift 방향키 아래, Alt 방향키 아래. 네, 그래서 여기 M6, 여기 M6가 되겠고요. 여기를 4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생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 네, 컨트롤 엔터 해주면 아까 보신 것처럼 1, 2, 3, 여기까지 4까지 채워졌죠. 다시 리사이클링 돼서 1, 2, 3, 4 이렇게 채워졌고요. 그 다음에 1입니다. 여기 경고 메시지가 뜨는 이유는 여기에는 벡터의 개수가 4개, 그 다음에 행열, 여기 매트릭스의 엘리먼트의 개수는 9. 그래서 4하고 9 간에 배수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 결과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워닝 메시지를 제공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브리 알리오 97에서는 이제 행렬의 첫 번째 부분을 배웠고요. 아마 2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98, 99 네, 그때
행렬을 천천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고민 중에 있는데요. 이브리 알릴레가 이제 100회가 되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100회 기념으로 라이브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라이브 1시간 또는 1시간 반 정도 해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페이스북이 있거든요. 제 페이스북에나 아니면 그 이브리 알릴레오 동영상 밑에다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스북이나 나중에 이제 99회가 다 작성이 되면 그때 어떻게 할지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브일 알레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98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